예, 여러분, LH가 동탄 주민들에게 했던 두 번의 거짓말을 아십니까? 첫 번째는 업무지구에 아파트를 지어야 호텔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아파트만 짓고 호텔은 잘 모르겠다라는 것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원 전성균입니다. 지금 동탄의 광비콤 비상대책위원회가 주민들의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건 아파트 수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애초에 약속, 완벽한 업무 중심 자족도시입니다. 예, 오늘 방송에서는요, LH가 어떻게 동탄의 원안을 훼손하고 주민들을 기만하면서 알짜배기 땅을 지금 팔아넘기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전모를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을 거슬러 가보면요, 예, 우리 전성균 의원, 주민들이 기억하는 광비콤의 원안이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죠? 예, 보시다시피 원안에는 주상복합이 없었습니다. 이곳은 말 그대로 광역 비즈니스 컴플렉스였는데 오직 기업을 위한 업무시설과 상업시설만 존재하는 판교 테크노밸리나 테헤란로 같은 곳을 만들겠다는 LH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렇죠. 원래 주민들은 그래서 지금 광비콤 지역에 입주하신 분들은 그 청사진을 보고 여기에 살아야겠다 하고 와서 입주한 건데, 지금 와서 이제 기업 유치가 너무 힘들다, 땅이 안 팔리다, 이렇게 하면서 앓는 소리를 하면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LH가 화성시와 협의하면서 꼼수를 부립니다. 호텔과 컨벤션을 지으려면 돈이 필요하니 그러니 C30블럭, C31블럭에 주상복합을 지어서 그 분양 수익으로 호텔 컨벤션을 짓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작년부터 시작된 비극의 시작인데요. 비대위와 주민들은 결국 이걸 반대했죠. 업무지구에다 아파트를 왜 짓겠다고 하는 것이냐, 베드타운 만들기 싫다, 원한대로 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지만 LH는 이 패키지 방법이 아니면 호텔이 못 들어온다, 적자라서 아무도 안 온다. 주상복합이 이제 목적이 아니라 호텔을 짓기 위한 수단이자 고육지책이었다, 컨벤션과 호텔을 짓기 위한 그런 고육지책이었다, 이러는데 한 2주 전이죠. 12월 12일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LH가 갑자기 기습적으로 공고를 낸 겁니다. C30블록, C31블록에 민간 참여 공공주택 건설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공고문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호텔과 컨벤션을 지어야 한다는 내용은 쏙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속았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아파트를 조금 넣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업성을 높여서 호텔과 컨벤션을 지어주려고 하는 것이니까 주민들이 좀 이해해달라 그랬는데, 결국 공고 나오는 거 보면은 호텔은 온데간데 없고 아파트 얘기만 있으니까 이거는 이중으로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초에 주상복합이 들어간 것도 불만이었고 원안으로 돌리자라는 목소리가 대부분이었는데, 1차로 원치 않는 주상복합이 들어와서 맞섰고 2차로 그 대가인 호텔마저 뺏기니까 두 번 맞은 겁니다. 이것이 불과 이틀 전인 12월 10일 제가 화성시에게 자료 요구를 해서 화성시가 저에게 준 자료에 보면은 주민 설명을 하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기습적으로 뒤통수를 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볼까요? 공공주택 또는 공공주택 중에서도 만약 임대 이런 거면 그거를 역세권에 좋은 데다 하세요. 네. 네. 그 뭘로 그렇게 합니까? 좋은 데를 공공에서 직접 개발해야. 12월 12일 그러니까 대통령 지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역세권 좋은 자리에 공공임대 지어라, 민간 주지 말고 LH가 직접 해라 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근데 대통령께서 뭐 역세권에다가 공공임대 지어라, 이건 뭐 서울에서 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LH가 딱 둘러보니까 자기들 가진 땅이 서울엔 없고 경기도에 이제 2기 신도시들의 어떤 다른 용도인 땅들을 이제 눈독 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LH가 호텔이고 뭐고 간에 우선 아파트부터 짓자,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린 것 같은데 우리 주민들은 날벼락이죠. 그렇죠. 이제는 아예 공공 분양으로 가니까 이제는 당초에 그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원안도 원안이지만 아예 그냥 크게 묶어서 기업을 잘 유치할 수 있는 정도로만 주상복합만 빼는 절충안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동탄이라는 곳이 뭐 저도 살아보면서 느끼지만은 교통망이나 이런 것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사실 갈수록 그 기업의 입지 요건이라는 게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서두를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LH는 아주 뻔한 변명을 할 겁니다. 기업 유치가 안 돼서 원안 유지가 어렵다. 호텔 지어봤자 수익성이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파트를 짓는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인 게, 동탄 주변 보면요, 삼성전자, ASML, 뭐 현대차, 기아차, 하이닉스, 이런 대한민국의 으뜸 가는 기업들이 다 주변에, 화성 주변에 있어요. 근데 이 기업들의 이제 해외 바이어나 엔지니어들이 동탄에 이제
호텔도 없고 컨벤션도 없고 그러니까 서울 강남까지 가가지고 이제 자는 경우 많고. 예. 그리고 게다가 교통 호재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것도 조금 우리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이미 GTX가 곧 내년이면은 강남이야 아직 여기 안 만들어지지만은 봉은사는 저쪽에 서울역까지 연결되고 그러면은 공항철도와 바로 이어져가지고 또 굉장히 동탄까지 닿는데 인천공항에서 또 빨리 닿을 수도 있고. 거기 또 SRT는 뭐 당연히 지금 있으니까 전국 어디로 출장 가기도 편하고 JTX 예. 이 충청도권으로 가는 JTX로 청주공항까지 연결되면은 이 소위 해외 그 비즈니스하는 분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에 내가 반도체를 사러 왔다, 반도체 관련해서 뭐 하러 왔다, 그럼 무조건 이 동탄 중심으로 뭐 하는 게 제일 편한 겁니다. 여기에 예. 호텔도 있고 컨벤션도 있고. 교통망이 다 연결되니까요. 그런데 이런 조건에서 지금 상황을 놓고 수익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LH가 의지가 없는 거다 전 이렇게 보거든요. 이 기업이 들어오면 몇 배의 가치가 있는 공간에다가 아파트를 빨리 팔아가지고 우리 부채 갚겠다. 아니 대통령이 저렇게 그 공공으로 좀 넣어라 그러니까 아이고 여기는 동탄역 인근은요. 여기에다 뭘 넣든지 간에 뭐 주거용으로는 안 팔릴 수가 없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성과 내기 위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동탄의 미래를 팔아 넘기는 거다. 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원한대로 업무 시설만 부지 남겨두고 교통만 뚫리기만 하면 기업들이 아주 줄을 서서 우리가 들어오겠습니다라고 할 텐데 지금 LH는 황금알을 낳는 거의 배를 가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 지금 이제 이런 사태를 막지 못하면은 저는 이제 C30, C31 부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기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러면 그 밑에 보면은 나중에 호텔 하겠다는 부지 이거는 주변에 기업도 별로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호텔 여기다 왜 하냐 이런 식으로 되게 될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가면 또 LH가 이렇게 얘기겠죠. 그거 봐라 그 땅 아무도 안 들어오려고 한다. 여기도 아파트 짓자.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기업도 없어지고 호텔도 없어지고 컨벤션도 없어지고 거대한 아파트만 남는 화성시 전체 미래 경쟁력이 사라지는 광비콤이 아니라 광주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대위에 계신 분들이 이 원안 사수 하자고 하는 게 단순히 내 집 앞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제 예를 들어 남동탄에 사시는 분도 아니면 뭐 다른 곳에 사시는 분들도 보면 이게 동탄 전체의 직주 근접성이라는 문제 그리고 이 자족 도시가 되느냐에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동탄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투쟁인 게 원래 이기 신도시 하면서 동탄은 애초에 경기 남부의 기업 도시가 될 수 있는 요건들을 갖추기 위해서 땅을 놔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이렇게 아파트촌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저는 글쎄 이거는 40만 동탄 주민들에게 사실상의 사기 분양을 한 것 같이 돼버릴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성시장이 그 이동탄 입주자 대표를 만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우리도 당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윤석 대표님께서 소통관을 잡아주시면 네. 함께 서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아니 저는 언제든지 그런 것에 지역의 정치인들이 당파를 가리지 않고 함께한다 그러면은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기자회견장 잡아줄 수 있죠. 근데 제가 지금 저도 동탄에서 이제 일한 지 2년이 다 돼가는데 계속 구조적인 문제를 발견하는 거는 아니 민주당 소속의 대통령이 지금 이런 지시를 내려가지고 결국 민주당에 영향을 끼치는 LH에서 이런 일을 벌였는데 매번 뒤에 민주당 계신 분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는 몰랐다. 그럼 우리도 함께 싸우겠다 한다면 나중에 결정적일 때 슥 빠져버리고 네. 저는요 지금 이건 당파를 가리지 않고 화성을 위해서 동탄을 위해서 누가 싸울 것이냐의 문제인데 저는 물론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고 이분들이 굉장히 자당 내에서 공천도 받으셔야 되고 하기에 저는 솔직히 미덥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 이걸 같이 하자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주민들 편에 싸우자니 공천을 못 받을 것 같고 그럼 주민들과 반대되는 일을 하자니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당보다 화성보다 당을 위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 지금 진퇴양난일 텐데요. 이럴 때는 좀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욕먹나 저렇게 욕먹나 했을 땐 주민들을 위해 싸우다 욕먹어야지 할 말이 있는 거지. 맞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우선 항상 이런 걸 할 땐 앞으로 입장 표명부터 명확히 하고 시작해야 된다. 이번에는 좀 달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주민분들께서 당파를 가리지 않고 지역에 정치하겠다는 사람들한테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당신들이 끝까지 투쟁하겠느냐, 당신들이 그럼 성명서 내면 참여하겠느냐, 당신들이 기자회견하면 같이 참여하겠느냐, 이거를 좀 압박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는 또 뭐 하는 것 같다가 슬그머니 빠져버리고 저 혼자 남아서 아니면 또 전성균 의원이랑 같이 저희가 외롭게 투쟁하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우리 주민들과 지역의 정치인들이 함께해서 싸우자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정치권이 한 목소리가 되고 그다음에 화성시
그다음에 비대위 해서 민관정이 정말 LH 상대로 그다음에 대통령실을 상대로 대응하는 초당적인 비대위가 좀 꾸려졌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한 상태고 지금 의견을 제진하고 있는데 현실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동탄 주민들은 우선 냉정하게 이걸 바라보시면서 사실 화성시가 너무 넓다 보니까 동탄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진정성 있게 다가가지 않아도 화성시 다른 곳에 가가지고 뭐 표 받으면 되지. 만약에 이런 정치인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동탄 입장에서 이건 되게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저희는 하여튼간 동탄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이슈에 대해 가지고도요. 저희가 계속 우리 동탄맨 채널을 통해 가지고 주민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대책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의원님 12월 23일 시민 설명회 LH가 하는데 네. 참석하시나요? 제가 뭐 앞에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원래 좀 고민이 있었는데 우리 주민들께 적극적으로 또 참석을 요청하시고 저도 이거는 갈수록 LH와 이 화성시가 하는 걸 보니까 제가 나서가지고 선명한 의사 표명을 하지 않으면은 이거 또 서로 떠넘기기 하다가 주민들만 피해 입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약속 다 취소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무조건. 예, 동탄 주민 여러분 그리고 화성 시민 여러분 지금이 골든 타임입니다. LH의 기만 행위를 멈추게 할 힘은 바로 여러분의 목소리고요. 끝까지 함께 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